이번이 좀 중요한 기점일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상방으로 나와주고 64,000달러를 넘어준다고 치면은 3분기 내에 7만 달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한번 움직여줘야 9월달 내에 좀 7만 달러를 돌파하고 전고점, 최고점이죠. 한 74,000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2일 오전 9시 21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저께 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죠. 뭐 제 눈에는 계속 횡보 상태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등락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범위 자체가 되게 좁아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 56,000 정도.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 저점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갔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점을 못 넘고 있어요. 와, 여기가 그렇게 힘든 점이 아닌 것 같은데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62,000 요때 트럼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넘었다가 그 이후로는 여기를 못 넘고 있습니다. 62,700 정도 되는데 62,000도 못 가고 있어요. 62,000이 그렇게 힘든 점인지 몰랐는데 일단 여기를 넘는 게 관건이고요. 네,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64,000이 좀 넘어야 돼요. 이거 숙제 같은 거거든요. 이번 주 숙제. 지금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려면 64,000을 일단 넘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잭슨홀 연설이죠. 파월 연설이 있죠. 파월 연설이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있는데 이때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때 상황 봐서 혹시나 제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월 연설을 하면서 주말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변동폭이 클 것 같거든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쪽으로 좀 크게 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삼각 수렴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거래량도 줄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전형적인 삼각 수렴 패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고점을 더 높이지는 않고 가고 있고 저점도 더 낮추지는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제 한쪽으로 큰 무빙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방도 단단하고 하방도 단단해서 뭐 지금은 반반입니다.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6대4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뭐 예측은 어차피 다 틀리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5대5인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물론 상방으로 갔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때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한 이틀이 채 안 남았죠.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정도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상방으로 나오면 64,000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64,000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이동평균선이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4개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다 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위를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는 121선이 제일 높긴 한데 얘네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얘네가 지금 한 6만 이제 조금 더 떨어지긴 했네요. 63,620 이 위로 좀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64,000달러를 넘어서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흐름이면은 잭슨홀 연설하고 좀 이슈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64,000은 지금 61,000달러니까 5% 정도만 상승하면 네, 충분히 64,000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64,000을 또 찍고 이렇게 빠지는 거랑 64,000 위로 안착하는 거랑 그 둘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뭐 저는 조심스럽게 아까 50대 50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 뭐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방을 51%, 하방을
한 49%,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미세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가고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떨어지면 뭐 냉정하게 말해서 올해 4분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인데 10월, 11월, 12월 막 요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좀 중요한 기점일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상방으로 나와주고 64,000달러를 넘어준다고 치면은 3분기 내에 7만 달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분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가면은 또 5만 초반까지 빠질 수 있잖아요. 한 5만 5천 근처까지. 여기가 전 저점으로 봤으니까 한 5만 6천? 여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간이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올해는 대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얘네 둘이 격차가 컸을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54%, 트럼프가 44%, 뭐 이렇게 해서 차이가 가장 클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10%를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역전이 조금씩 되더니 트럼프가 어저께부터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크게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이 지고 있던 트럼프가 이기고 있고 당선 가능성을 점차 벌리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대선은 이렇게 경합주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경합주가 되게 중요한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안 그랬었거든요. 펜실베니아 하면은 여러분들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트럼프가 피격 사건 받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여기서 피격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기게 됐어요. 물론 근소한 차이입니다. 52대 48이면은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는 좀 집중 공략을 하고, 그리고 위스콘신, 여러분들 위스콘신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네, 저는 위스콘신 하면 생각나는 게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로 투자한 주가 위스콘신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되게 친화적인 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랑 위스콘신, 얘네 두 개만 물론 경합주 이기고 있는 데는 그대로 가져가야겠죠. 얘네 지면 의미가 없죠. 이 상태에서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얘네들을 트럼프가 지지율을 갖고 오게 되면, 미국의 대선 시스템은 승자 독식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면 19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콘신도 지금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데 트럼프가 앞서게 되면은 10표를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트럼프가 좀 우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죠.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었는데, 이때가 그 피격 사건 있었던 때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그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해리스가 되면서 블루웨이브라고 뭐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뭐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저께부터 다시 반전이 시작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호재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주잖아요. 잭슨홀 연설도 있고, 조금 있으면 9월 18일 날 FOMC가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는 뭐 하겠죠. 뭐 25bp 하냐 50bp 하냐, 뭐 선택의 문제지 안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도 25bp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 하기까지. 보통은 선반영하니까 이번 주에 좀 한번 움직여줘야 3분기 내에, 그러니까 9월달 내에 좀 7만 달러를 돌파하고 전고점, 최고점이죠. 한 7만 4천 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64K, 74K, 저는 이런 게 좀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숙제가 이게 힘겨워요. 옛날에는 64,000달러다 하면은 가격 좋은데 더 사야지 뭐 요런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좀 힘겨운 가격이 됐습니다. 그게 이 이동평균선의 특징이거든요. 얘네들의 위에 있으면은 요게 지지선이 되거든요.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방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차트가 물론 반반이긴 한데 121선과 201선 밑에 있죠. 이제 거의 다 왔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분발해서 121선과 201선 위로 좀 안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잘하면 위로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하방으로 가게 되면 좀 생각하기 싫긴 한데 하방으로 가게 되면 모든 이동평균선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또 4분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이번에 좀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조정이 있었던 기간이 짧지 않거든요. 가격 조정, 뭐 시간 조정 충분히 다 받은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고점들을 연결을 하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죠. 그리고 저점도 계속해서 이게 보시면 낮아지고 있죠. 채널이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락 채널이잖아요. 하락 채널은 보통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모이거든요. 삼각수렴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때 두 번의 하락이 사실 너무 뼈 아팠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승까지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대선이 크게 좀 한몫해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리스가 좀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내주면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괜찮긴 한데 지금 현 상태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응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쯤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지금 제가 알기로 3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다시 우세해졌고 2위가 해리스고 뭐 둘이 박빙이죠. 그리고 아주 표는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5% 수준인데 이렇게 높나요?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쪽으로 합류를 할 거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비트슈아님 예전 영상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미국의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후보 사퇴를 이번 주에는 아마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쪽으로 한 번 더 힘이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파월의 잭슨홀 연설, 물론 파월 잭슨홀 연설이 상승의 호재는 아닙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스닥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호재 해소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스닥 쪽을 좀 비트코인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나스닥은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최고점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금 조정받긴 받았는데 조정받고 비트코인이 반등은 더 세게 오긴 했었는데 비트코인 좀 쉬고 있죠. 하지만 나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18,000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8,000이. 분위기가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변동성을 강하게 주는 그런 호재가 발생을 해도 호재 해소로 이렇게 오히려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오르면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좀 디커플링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얘네는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조정 별로 없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현란하죠. 여기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계속해서 좀 현란합니다. 디커플링 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나스닥에 돈이 많이 들어온 건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들어온 돈이 ETF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금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나스닥이 잘 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보면은 요새 분위기가 괜찮죠. 네. 오늘도 아마 플러스로 마감될 것 같은데 블랙락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뭐 블랙락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겠죠. 올 시즌 내내 마이너스 나온 날은 딱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설마 오늘이 두 번째 날은 아닐 겁니다. 다른 데가 다 플러스인데. GBTC도 아주 조금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어제만큼만 들어와 줘도 한 8천만 달러 정도? 네, 어제랑 좀 비슷한 만큼의 플러스로 마감이 되거든요. 네, 뭐 여러모로 좋죠. 그러니까 반반인데 미세하게 위쪽으로 제 51% 정도 상방을 보고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나스닥이 좋아요. 그래서 현물 ETF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가 요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연설이나 이런 거 해주면은 격차를 조금 더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서 변동성이 큰데 위 아니면 아래로 튈 것 같긴 한데 나스닥은 좀 하방일 수 있겠지만 좀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비트코인은 좀 크게 위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주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상방으로 튀어서 64,000 위로 안착이 되면은 그거는 좀 그린라이트일 것 같아요. 최고점이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